여기. 선생님 2차 함수 하나 적고 설명을 다시 해볼게. 2차 함수가 y는 뭐가 좋을까? 이거일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가 있었어요. 그럼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것까지는 알겠지?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그려본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려볼게. 꼭 좀 안 구하고 아래로 블록한데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것도 y절편이 마이너스 2야. 이것도 보이겠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 근데 x절편을 한번 구해볼게. x절편이라는 게 뭐냐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는데 얼마인지 구할 거야. 일단은 지금 봐봐. 선생님이 인수분해 할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얘를. 그러면 보시면 이 함수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y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0이 나와야 돼. 그걸 구한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해도 y 값이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가야 돼. 그럼 2,0을 찍어보면 여기야. 2,0하고 마이너스 1,0을 찍어보면 여기야. 여기 두 개를 지나가야 돼. y절편은 이거고.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꼭점도 구해보면 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점에 x좌표만 뭐라고 부르냐면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 구할 때. 근데 x축과 만나는 점에 x축과의 교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겠죠.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이런 식으로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2,0하고 마이너스 1,0이 x축과의 교점. 근데 x절편을 구하세요. 그럼 용어가 다른 거예요. x절편을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2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2. 그래서 y에다 0을 대입한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y에다 0을 대입해서 계산한 이유는 어떠한 함수더라도 x축하고 만나는 점, 이 점의 특징은 y좌표가 반드시 0이기 때문에 y좌표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한 거예요.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구하다 보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x축하고 안 만나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오늘. 선생님 더 설명이 필요하면 얘기해. 설명해 줄게. 헷갈리는 거 효윤이 얘기해. 눈동자가 말하고. 아니야? 여정이 궁금한 거 얘기해. 응?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보고 더 자기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찾아봐. 이제 교과서에 여기서부터 나와. 주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밑줄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점이 있는데 x좌표만 얘기한 거 있죠? x좌표만 뚝 얼마요 얘기한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x절편이에요. x절편. 그래서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어디에다 얼마를 넣는다? y에다가 그렇지 0을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 0을 대입해서 쭉 쓰면은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쭉 쓰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얘를 이쪽에 0 붙인 거 불편하니까 이쪽에 0으로 옮기면 2차 방정식이 된다가 오늘의 주제야. 그럼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가 근이 알파 또는 x가 베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x축과 만나는 교점, 점의 x좌표만 구한 것이다. y축은 어디 있어요? 어디인지 관심 없어요. 지금 오늘은 y축에 관심이 없고 x축에만 관심이 있어서 y축에 그립이 안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먼저 구해볼 거야. 여기 식에서 다시 구해봤지만 질문을 보시면 x절편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축의 교점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구하고 몇 콤마 몇 이렇게 하고 쓸 거야. 그래서 y에다 0을 대입하면 1번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근이 몇 개 있어? 근이 2개 있으면 교점이 몇 개 있다는 뜻일까요?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났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도 나오고 x가 1도 나왔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걸 풀 때 여기서 칩한 좀 봐줄래? 이제 제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어. 뭐가 어려울까 뭐가 어려울까 얘기했는데 이런 방법을 공부할 때 이런 방법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 이랬죠? 그럼 y에 0 넣는 거야. 요거 떠올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답 쓰는 법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상상을 자기가 자꾸 상상을 하는 게 좋아요. 이차함수 선생님이 조그맣게 그려볼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을 좀 보여줄게. 그려서 이차함수가 있구나.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을 구했으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그지? 그때 이 점하고 이 점이 뭔지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의 특징은 뭐냐면 y좌표가 0이야. 그래서 y에다 0을 대입해서 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두 개 나왔다는 식은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그림을 자꾸 생각을 해줘요. 두 개가 있는데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서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5고 여기 x좌표가 1이라는 뜻이구나. 이 그림을 자꾸 연상해야 돼. 그럼 답을 적을 때는 이 점의 좌표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나 써주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1,0이라고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려줄 생각이야. 선생님은 계속 그려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럼 선생님 y축은 어디 있어요? 그럼 y축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x좌표가 1이고 여기가 x좌표가 5니까 마이너스 5니까요. 1, 0,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거야. x축만 그린 거야. 2번도 한번 해볼게. 2번 x축과의 교점을 구하랬어. 그러면 이제 바로 2차 방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2차 방식을 만드는 이유는 다 이해했으니까.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4x-1의 전체 제곱은 0. 그래서 x가 4분의 1이 나왔어. 자, 이거 또 연상해 볼게. 그럼 이러고 풀고 끝내지 말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라는 뜻이냐면 한 개 있다는 뜻이지. 한 개 있다는 뜻이니까 x축하고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x축과의 교점이 한 개 있으니까 이 점의 x좌표가 4분의 1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분의 1. y축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쯤 있겠죠. 이렇게 y축이. 그치? 그러면 교점의 좌표는 4분의 1,0입니다. 교점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쓰는 단어도 소개해 볼게. 곡선이 이런 식으로 곡선이요. 직선하고 아니면 다른 곡선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되 다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다 있는 게 이렇게 뚫어져 있지 않고 다 있는 거를 접한다라고 그래요. 수학에서. 접한다. 그래서 이차 함수가 x좌표는 이렇게 하나 나오면 x축하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축하고 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죠? 하나 있을 때는 접해 있구나.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봅시다. 3번. x좌표를 찾기 위해서 y에다 0을 대입해서 2차 방식을 만들었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실력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근해 공식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살짝 판별식을 살짝 해봐요. 자기가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근이 있구나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구해주시고 근이 없구나 그러면 안 구해도 돼. 왜 안 구해도 되는지 설명해 줄게. 근데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0보다 작아서 허근이죠. 허근.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선생님 여기 왜 허근 안 찍어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이때는 x축과의 교점이 없어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 비유를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지금 수학을 다루고 있는 이 x축, y축 이거를 좌표평면이라고 불러요. 좌표평면. 이 좌표평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로 치면 이건 동물원인 거거든. 근데 동물원에다 우리 유니콘은 찍을 수가 없다면 유니콘 우리가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허수가 나올 때는 x절편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실수만 나타낼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해하면
그러면 x절편이 없어요. x축과의 교점이 없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도 궁금하잖아요. 아래로 볼록해. 없을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x축과 교점이 없다는 뜻은 x축이 이렇게 붕 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y축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x절편이 이렇게 허근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만나. 알겠지? 그래서 허근은 여기 i 같은 거는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없다. 허수는 여기는 실수들만 있는 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그 y축을 이거 그림 그려보면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1이어서 이런 식으로 x축하고는 안 만나. 여기 1, 뭐 얼마 이렇게 나오고 1, 여기 1 안 만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이어갈 이야기를 끝까지 여기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2차 함수 입장에서는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이 수학 1학년 고1 수학 교과서에서 계속 그 부분을 계속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면 x절편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러면 2차 함수하고 x축은 접할 거야. 이거 하나 있어야 되니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경우는 2차 함수는 x절편을 안 갖고 있는 거고 2차 함수하고 x축은 안 만날 거야. 그거를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나아갈 방향은 이해를 해가면서 자기가 잡으면 돼, 머릿속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5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림과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 눈에 띄는 숫자가 보이지? 요 두 개가 보이잖아, 이렇게. 여기 1하고 4 보이지?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는 x 절편이죠. x절편이 1하고 4라고 나와 있지. 그럼 x절편을 구할 때 어떤 행동을 했나 생각해 봐봐. x절편을 구할 때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었겠지. 2차 방정식을 만들었겠지. 2차 함수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풀었을 때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려준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 근이 1하고 4가 나왔다는 거랑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이걸 풀어서 나온 답이 x절편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1 더하기 4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가 되고 다 연결해서 다 공부한 대로 풀 수 있어요. a는 마이너스 5였구나.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1 곱하기 4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b니까 b는 4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풀 수 있어. 이게 가장 좋은 풀이야. 풀이는 방법은 많은데 얘가 가장 좋은 풀이야.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도, 왜냐하면 한 가지만 보여주면 너무 외우려 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대로 x절편 1하고 4라는 얘기는 보실까요? 얘는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돼. 요건 또 이해가 갑니까?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x절편은 1하고 4가 나와. 그러면 이 상태로 해놓고 얘를 전개해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한 다음에 이거니까 a는 마이너스 5고 b는 4구나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 이해 가니까 이해 가는 방법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공부할 때는 1번을 자꾸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더 응용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묻거든.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같이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 넘어가도 돼? 그럼 17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17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2점 마이너스 2,0, 1,0에서 만날 때 a, b에 대하여 곱한 값을 구하시오. 그냥 이렇게 외워서 풀 수도 있어요. 이거 x절편일 거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해서 풀 수도 있지만 연습해야 되는 내용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까지를 읽었을 때 이 숫자들만 눈에 보일 것이 아니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구나 하고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래로 블록 계속 공부할 때도 그려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아래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구나. 그런데 x축하고 2점에서 만났구나. 이걸 자꾸 연상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려지지 않아도 자꾸 그게 습관적으로 그려지는 친구들이 있고 안 그려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친구들이 수학 문제 풀기가 어려운 거야. 계속 보여주려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왜냐면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을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구나 하고 그래프가 자꾸 연상이 돼야 돼요. 그럼 x절편이네 생각을 해. 그치?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아까 선생님은 샵 1에서 보여준 첫 번째 좋은 풀이로 개념이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 뭐지? y에다 0을 대입한 이 2차 방정식에 이거에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구나를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풀었을 때 x가 답이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그걸 이용해서 a하고 b를 구하겠다.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a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a는 3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 다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분의 b가 나와야 된다. 이것도 풀어보시면 b가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럼 정답 a, b를 구하라. 그럼 a 곱하기 b를 해보세요. 마이너스 18이 답이 나온다. 자, 연상하는 걸 계속 연습합시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그냥 같이 쭉 읽어보고 자기가 어떤 그림을 연상해보고 선생님이 그려주는 거랑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사이의 거리가, 수학에서 어떤 두 대상의 거리라 그러면 제일 짧은 길이를 거리라 그래요. 거리가 4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이 뒤에를 읽고 걱정하면 안 돼요. 자기가 연상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주제지. 거리가 4구나.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게 그려졌는지 머릿속에 그려봤을 테니까 선생님이 그려볼게. 아래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한데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났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났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거리는 제일 짧은 길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4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4라는 얘기구나. 이게 2차 방정식에서 공부했던 대로 하면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의 차가 4입니다랑 똑같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얘를 봐봐 얘들아.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5인 거고 그래야지 길이가 4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3인 거고요. 그래야지 길이가 4가 되죠. 여기가 2,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14가 되는, 이런 식의 길이가 4가 되는 거니까 두 근의 차가 4입니다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가 문자의 사용을 배웠잖아 중학교 때. 이게 얼마인지 몰라. 모를 때는 문자를 적극적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너 알파라고 치면 네가 알파 더하기 4구나. 이렇게 연상하는 거예요. 알파라고 치면 알파 더하기 4구나. 그래서 거리가 4가 됐구나. 이 그림을 연상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Y축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표시 안 한 거야. 자, 이제 그럼 개념을 이어가면 x제곱, 왜냐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2차 방정식을 풀었겠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내가 연상한 바에 의하면 내가 그려보기를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라고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근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라고 해보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테니까 첫 번째 두 근의 합을 식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알파랑 알파 더하기 4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치? 알파도 모르고 a도 몰라. 일단 너는 기다려. 그래서 정리만 해놓을게. 2알파 더하기 4는 마이너스 a다. 정리만 해놓고 너는 기다려. 두 번째 두 근의 곱도 한번 써보자. 포기하지 않고 알파랑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4 둘이 곱하면 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 식을 썼더니 여기서는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2차 방정식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구해 볼 거예요. 전개하시고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그리고 는 와3이라고 쓰는 것보다 마이너스 3이 2항에서 플러스 3이 돼서 0이라고 쓰는 게 낫겠지. 뭐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한번 또 써보고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3은 0. 알파가 두 개가 구해졌어. 알파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지금 문제 풀 때 패턴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지수가 두 개, A하고 알파 두 개였는데 문제에서 원한 거는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구해진 거 얼른 이쪽으로 가져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A를 각각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얼마인지,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A가 얼마인지. 자,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는 마이너스 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에는 구해보세요. A가 2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 모두 구하시오.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2입니다. A만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잘 푸는 친구랑 잘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차이를 봤더니 그림이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 차이가 되게 컸더라. 한 문제 더 풀고 쉬자 이제. 먼저 시선이 여기에 꽂힐 거예요. 문제를 보면. 근데 얘 때문에 쫄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 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여기까지 슬러시 긋고 집중해서 읽는 거야.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차 함수 우리 연습한 대로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여기가 2구나 들어오죠. 그지? 그지? 그런데 선생님 식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x절편 두 개가 주어졌을 때 fx 구하는 거 숙제도 해봤겠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fx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랬죠, 선생님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언제야? 월요일 날 그 연습을 한 거야.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랑 x절편을 알고 있을 때 이차 함수를 표현하기.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모르니까. 함수식을 fx를 안 알려줬잖아요, 문제에서. 안 알려줬으니까 내가 뭐라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다. 그죠? 자,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x절편이 이렇다. 그러면 여기 a는 왜 붙여주는지 알지? 문제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는 등 아무 말이 없으니까 붙여준 거야. 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됐어. 딱 보고. 이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 읽어봅시다. fx 플러스 1은 0의 모든 식의 합을 구하시오.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요. fx 플러스 1이라는 뜻은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라는 뜻이지, fx에서. 그럼 fx가 쫙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fx 플러스 1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f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f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 x가 여기 안에 가로 안에 있는 이 x가 x 플러스 1로 바뀌었으니까 이 식 안에 있는 요 x들을 다 이걸로 바꿔주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그냥 바꿔줄 거예요.
a 가로 열고 x 대신에 x 플러스 1 써주고 뒤에 4 써주고 값도 가로 열고 x 대신에 x 플러스 1 써주고 뒤에 2 빼주고 쓰고 나면 이거 계산하고 싶을걸?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줬어. 하나씩 극복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지? 그럼 쟤를 여기다 다시 한번 입혀볼게요. 요 문제의 뜻이 뭔지. 그러면 만들어 놓은 거 얘를 fx 자리에 써놓고 선생님이 좀 걱정돼서 여러 번 쓰는 거야. 는 0을 풀으라는 거구나 되는 거야. 뒤에 는 0이 붙어 있으니까. 뭐야? 인수분해가 착 돼 있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1인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4예요. 왜? 마지막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기본기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가지를 잡아볼게. 그래프 보고 식을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fx 식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좀 변화된 f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만 할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 수업을 하다 보면 질문이 있어. 어떤 학생들이 질문이 있냐면 선생님 어떨 때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썼는데 어떨 때는 이 식을 만들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죠. 그냥 차이를 보세요. 근각계수를 쓴 문제를 보면 미지수가 있어도 식을 알려주기는 해요. 함수가 뭐다라고. 근데 지금 문제는 함수가 뭐다라는 식이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좀 어느 정도라도 있으면 근각계수의 관계로 쓸 거고 식이 아예 없으면 있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려면 만든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매뉴얼을 정하면 돼. 알겠지?